1,000 words, just enough to fill my ears, to make them go blushing red. I don't know how you do it, it's just the way you lay them out. It's a poem for my heart. 악수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4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요,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합니다. 난 왼손잡이에요. 그래도 오른손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수는 서양 예절입니다. 순서가 있고 규칙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너무 세게 잡으면 안 되고요. 적당히 힘을 주어 잡습니다. 세 번째는요, 2-3번 정도 가볍게 흔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눈을 응시하고 스마일 해주시고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좀 의구심이 들어요. 왜 굳이 오른손으로 해야 할까요? 왜 오른손으로 해야 할까요? 그 서양 예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절이 생기기 전에는 좀 기원이 좀 있어요. 과거에 그 악수를 하던 시대는요, 중세에 그 무기를 소지했던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악수를 하셨는데요. 그때 무기는 무슨 손으로 들었을까요? 네, 주로 이제 오른손을 사용하죠.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해서 악수를 하고요. 왜 손을 2-3번 흔들까요? 무기는 들고 있지 않지만 간혹 이렇게 칼을 소매 주머니에 차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3번 흔들었던 게 사실은 오늘의 악수의 예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악수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두 번째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야 하고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권합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권하고요.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권합니다. 저는 기혼이고 여성이니까 제가 악수를 청하면 받아주셔야 합니다. 근데 단 국가 원수나 왕족이나 성직자는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악수를 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매너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거래처에서 만난 남자 그 상사가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너도 모르세요? 여자가 먼저 악수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할게요 하는 게 매너일까요? 아니겠죠. 이럴 때는 먼저 악수에 청하는 것이 매너겠죠.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매너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본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좀 동반됐을 때 매너가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가 깊다. 어떤 사람일까요? 배려가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래요.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가 군대 얘기고 두 번째가 축구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라면서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사실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야기할 때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세요. 근데 배려가 깊은 사람은요, 관심을 가져준대요. 아, 당신 그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럼 내가 들어줄게요.
아 진짜요? 군대리아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라고 예, 이야기하고 관심을 들어준다고 하거든요.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무한하지 않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것이 매너의 기본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악수가 있어요. 이게 서양 예절이다 보니까 서양에는 이런 그 악수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첫 번째, 젖은 생선 악수거든요. 여러분들 죽은 생선 이렇게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굉장히 끔찍하죠. 외국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악수를 죽은 생선 악수라고 부른대요. 무슨 말이냐? 손이 굉장히 축축한 사람하고 하는 악수요. 그러면 악수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당연히 조금 뽀송뽀송하게 손에 땀이 많으신 분은 한번 손을 씻고 가셔야 하고요. 손수건이라도 준비하셔서 가시는 것이 매너 있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요, 당근 뭉치 악수라고 해요. 무슨 악수일까요? 뻣뻣하게 전혀 이제 감정이 교감되지 않게 하는 악수를 덴마크에서는 굉장히 최악의 악수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젖은 걸레 악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악수의 예절이 아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악수라는 것이요, 비즈니스의 첫 번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 서양에서도요, 우리나라 사실은 인사 매일 하지만 인사 되게 어렵죠. 정확히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외국에서도 악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악수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재밌었어요. 맨체스터 대 심리학자들이요, 연구를 했어요. 아, 악수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악수냐면요, 완벽한 악수는요, 땀이나 물기가 없는 마르고 서늘한 손으로 상대 손의 중간 정도의 활력으로 3번 정도 흔드는데요. 이때 시간도 정해놨어요. 2, 3초를 넘겨선 안 되고 그동안 내내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며 자연스러운 미소를 유지한 채 적절한 말을 건네야 한대요. 어떠세요? 이 멘트만 보면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만큼 이 예절을 지키는 것, 익숙해지는 것은 꾸준한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악수 다음으로 거래처 방문하거나 직장의 신입사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다 명함 받으시잖아요. 명함에 대한 예절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명함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명함에? 이름, 그리고 또 직함, 또 연락처, 이메일, 회사, 정보. 회사 이름도 들어가고 주소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이 명함 안에 회사 정보, 나의 정보, 굉장히 많은 정체성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명함 어떨까요? 굉장히 소중히 중요시 다루어야 하겠죠. 나의 명함뿐만이 아니라 받은 명함 또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명함을 주고 받기 전에 명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명함은 되도록 깨끗이 보관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따로 명함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 바지 뒷주머니나 이런 주머니에서 그냥 명함만 꺼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면담 예정자보다 몇 장 정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2-3장 충분히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맞고요. 꺼내기 쉬운 곳에 넣어두는데 단 명함 지갑 안에서 꺼내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받은 명함과 자신의 명함을 구별해서 넣어둔다고 하는데요. 간혹 명함 지갑이 이렇게 한 칸밖에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받은 명함하고 내 명함이 섞여서 정말로 이렇게 관리 안 되시는 분들은 간혹 명함 꺼내시면서 다른 명함 주시는 분 있으세요. 진짜로. 그래서 되도록 명함을 구입하실 때는 양면 있는 것을 구입하셔서 한쪽 면에는 본인의 명함을 넣으시고 반대편에는 받은 명함을 넣으시면 좀 관리가 쉬우시겠죠. 명함을 수수하는 방법입니다. 명함을 주실 때는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끝을 살짝 잡고 건네고요. 명함을 받으시는 분은요,
왼쪽 손으로 명함을 받치면서 건넵니다. 간혹 두 손으로 건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두 손으로 건네게 되면 이걸 내려놓고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오른손으로 건네고요. 내려놓고 반대편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받을 때도 역시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치면서 받고요. 명함을 받았을 때 그냥 내려놓지 마시고 명함에 이름이나 소속, 부서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내려놓고요. 간략하게 이 회사명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이름이 굉장히 예쁘시네요. 라는 칭찬을 곁들이면 그 다음에 대화가 조금 유쾌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명함을 주고받을 때는요. 명함은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서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주고받을 때는요. 간략하게 명함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어느 부서 영업부 누구입니다. 소개를 하고 주시면 조금 더 대화를 이어가기가 좋고요. 건넨 후에는 방향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보는 방향이 아니라 상대가 보기 쉬운 방향으로 이름을 돌려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건넬 때 위치는요. 나의 위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좀 가슴 정도 위치에 놓는 것이 적당하고요. 실제적으로 명함은 오른손으로 건네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교환할 때는 오른손으로 건네고 왼손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받을 때 한쪽 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 손을 받치는 것이 맞습니다. 받고 나서는요. 명함 받은 것은 한 손으로 받으셨지만 양손으로 들고 명함을 보고요.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명함에 글씨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명함으로 장난을 친다거나 혹은 그냥 특별한 이야기 없이 명함만 딱 건네고 만다면 다음에 대화가 좀 부드럽게 진행이 안 될 수 있어서 명함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스몰 토크를 하면서 대화를 조금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명함도 이 예절이다 보니까 순서가 있어요. 하위 직급자, 상사 누가 먼저 주는 게 맞을까요? 상사, 예, 맞습니다. 방문한 사람, 방문한 곳 직원 누가 주는 게 맞을까요? 방문한 사람이요. 그 기업을 방문했을 때 방문하면서 명함을 주게 되겠죠. 상사와 함께 명함을 건넬 때 누가 먼저 줘야 할까요? 거래처에 나 혼자 방문하는 게 아니라 상사랑 같이 방문을 하죠. 예, 맞아. 상사가 건네고 나서 내가 명함을 건네고요. 명함을 주어야 할 사람이 2명이에요. 그 상대 그 거래처에도 상위 직급자, 하위 직급자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명함을 먼저 줘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담당자 명함을 교환하고 있는데 명함에 한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갔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나중에 찾아본다. 물어본다. 그 자리에서 물어본다. 그럼 어떻게 물어보시겠어요? 성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의 성함이라든지 주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명함을 받았는데 이야기하는 내내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거든요. 그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찾아보기는 좀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편하게 이 한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대화를 이어가시는 게 바른 매너입니다. 날씬이분요 거래처에 이제 미팅을 갔어요. 그래서 담당자와 미팅을 하는데요. 담당자에게 받은 명함을 미팅 내내 책상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이어가고요. 간혹은 여러 명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놓고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미팅이 끝나고 명함을 놓고 간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안 되시겠죠. 예, 그리고 메모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보지 않는 곳에서 메모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관리하기도 좋으실 거예요.
신입사원 시절에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사보다 더 무서운 게 전화 소리래요. 전화 따르는 소리래요. 혹시 여러분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화 응대 쉽지 않죠. 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전화를 하고 사적인 전화 응대를 하지만 사실 직장 내에서 전화 응대라는 건 쉽지 않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그 어느 한 회사 안에 전화 통화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거 영상을 보시고 도대체 전화 응대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웃으면서 보긴 했는데 남일 같지 않아요. 전화 응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영상이었는데 전화 응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전화 응대. 네, 고객은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얼굴 없는 만남입니다. 이 사원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감안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사실은 전화 응대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화 응대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항상 감안하고 응대를 해야 바른 응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화 응대할 때 우리가 좀 잘 모르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 하죠.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근데 잠시만, 이 전화를 받는 고객들은 몇 분 정도가 잠시라고 생각할까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한 30초 이내 정도 되면요, 잠시만으로 기다려 줄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30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알려줘야 돼요. 전화는 보이지 않잖아요. 내 상황을 설명하고 30초가 넘게 되면 상황을 설명하든지 아니면 다시 전화를 끊고 하든지 다른 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화 응대가 중요한 것은요, 정박 효과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박 효과, 앵커링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우리 그 뉴스 진행자 뭐라고 해요? 네, 남자분 앵커우먼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앵커입니다. 한 60년 전부터 이런 용어를 썼다고 하는데요. 앵커는 닷이라는 뜻이래요. 우리 배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닷을 내리면 그때부터 어때요? 크게 배가 움직이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고객들 혹은 우리 상사들도요. 한번 첫 번째 굳혀진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후로 잘 변하지 않는데요. 그걸 정박 효과라고 하는데요. 전화 응대는 어때요? 나를 보지도 못하고 우연한 예고 없이 찾아온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때 정확하게 응대를 하지 못한다면 이 고객 상사가 정박 효과로 인해서 나를 좀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화 응대 중에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질문이 좀 있어서 그것을 퀴즈처럼 풀면서 넘어갈게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릴 때 받아야 할까요? 한 번, 두 번째, 혹시 두 번, 세 번.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는요, 진짜로 매뉴얼에요. 한 세 번 정도 울리고 받으래요. 왜냐면 너무 빨리 받으면 고객이 놀란대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세 번 정도 울리고 받잖아요. 왜 이렇게 안 받아? 이런 얘기 나와요. 지금 바뀌었어요. 전화는요, 바로 받는 게 중요해요. 즉시 받는답니다. 근데 즉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의 상황을 모르죠. 이런 이야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네, 회사 이름 지금 어떻게 인사하세요? 네네, 누구 어디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또 혹시 다른 인사말 쓰시는 분 있으세요? 인사를 받자마자 이렇게 인사하면 맞습니다. 인사말, 신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말은요, 안녕하십니까도 좋고요. 회사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뭐 행복하세요라는 멘트를 쓰기도 하고요. 회사에 맞는 인사말을 써주시면 맞고요. 신분은요, 회사명, 부서명, 성명, 직함인데요. 사실은 전화도 좀 빠른 응대가 중요하잖아요. 회사명까지는 말씀 안 하시더라도 부서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이 전화를 했는데요. 다른 분이 받는데 이 부서가 내가 용무가 있는 부서라면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고 혹시 내가 맞지 않는 부서라면 다른 부서로 바로 응대 없이 연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명과 성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옆자리에 전화가 울려요. 어떻게 할까요? 네네, 맞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땡땡씨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전화는요, 보이지 않는 응대라고 했잖아요.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멘트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팀 무슨 사원의 전화를 대신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메모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선택하겠죠. 메모를 남겨주실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전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상황 혹시 없으셨어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상사가 한번 불러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상사도 제가 전화하는 상황을 모르겠죠. 이럴 때는요. 상사가 부르는 게 전화가 혹시 방해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전화하는 분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 중에 죄송합니다만 잠시 문의를 해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상사분께 전화 중임을 이야기하고 다시 전화를 받는 것이 전화 응대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